오늘 시연은 쿡체인 플랫폼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너 주제가 제조와 에너지 분야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유스 케이스를 공유하는 웨비너인데요. 사전 설문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업이나 사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랭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이제 반영을 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는 제조랑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쿡체인 플랫폼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스 파일을 클릭을 해서 활용할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전달한 데이터가 뜨게 되는데요. 2020년 12월 22일 12시 51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시간과 관련된 컬럼인 것 같네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 진동 센서 데이터에서 시간 특성을 추출을 한 제조 데이터인데요. 이 RPM이라고 하는 영역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시간 특성을 추출을 한 부분입니다. 모터 센서 데이터에서. 근데 이 부분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늘 진행을 할 내용에서는 보시면 데이터 라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라벨 축 정렬 분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에는 다른 값들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벨트 느슨함이라든지 정상, 베어링 분량 이런 값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모터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터가 정상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불량이라면 축정열이 불량인지 아니면 벨트가 느슨한지를 이제 분류를 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서 모드라고 해서 지금 5가지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각화, 전처리, Supervised Learning,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5가지 모드를 다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조 데이터를 시각화, 전처리,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요.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랑 Anomaly Detection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각화 모드에 두고 시각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참고로 노코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개발자분들이 아니신 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신 분들이어도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 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컬럼이라고도 하죠. 데이터들의 관계나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시각화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이전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분석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컬럼이 굉장히 많은데 각 데이터 컬럼 간의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시각화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아랫부분에는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왔고요. 이 위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사용된 파이썬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컬러바를 통해서 색이 짙을수록 양의 상관관계, 색이 옅을수록 음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확대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X축이랑 Y축에 데이터의 컬럼명들이 각각 들어가 있고요. 각각 간에 이런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그 숫자를 색깔로 표현을 한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이 라벨 넘버라고 하는 거에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이 RMS, Y축이 라벨 넘버, 그리고 컬러가 몇 번인지 다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값들이 잘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확대를 했는데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각화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카메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상의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지 않고도 이 상태에서도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값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고 싶다고 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라벨 넘버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컬럼들은 이제 KW라고 하는, 그리고 VI라고 하는 그런 값들이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른 입력을 통해서 다른 시각화 결과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값으로는 데이터 라벨 컬럼의 값별 개수를 보여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축적열, 분량, 뭐 벨트 느슨함, 정상 이런 값들이 있었는데 한번 시각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시각한 결과가 나오고 그 위에 활용이 된 파이썬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데이터 라벨이 이제 X축에 들어갔고 Y축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상 데이터가 많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적은 경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상 데이터가 원래 맞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분량 같은 경우에 벨트 느슨함, 축적열 분량, 베어링 분량, 회전체 불평형 순으로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력값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값별로 다 동일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라벨 컬럼의 값별 개수를 각자 다른 색깔로 시각화해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방금 전과 다르게 각 이런 데이터 라벨에 대해서 각 다른 색깔로 표기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시각적으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입력값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시각화가 되어서 제가 입력값을 데이터 라벨 컬럼의 값별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자 다른 색깔로 시각화 해줘라고 했더니 이제 정상 데이터 가장 많기 때문에 맨 앞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값별 개수별로 얘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때 편안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막대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 결과가 반환이 되었는데요. 네, 한번 파일 형태로도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파일 형태로 보여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했더니 이렇게 파일 형태로 시각화가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각화한 결과를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시각화 다음에 있는 전처리 모드라고 하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데이터 라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데이터에서 보면은 period랑 sample rate 그리고 데이터 랭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열입니다. 이런 컬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뭐 학습하거나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입력값으로 한번 전처리 모드에서 컬럼별로 고유값이 한 개인 컬럼을 삭제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와 함께 아래 코드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period랑 sample rate 그리고 데이터 length였는데요. 코드 적용을 한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적용을 클릭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그 3개의 컬럼이 삭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거나 이전 상태를 되돌리고 싶을 때를 위해서 여기에 Save랑 Reset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 전처리 된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브 버튼에 커서를 가져다 대게 되면은 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현재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CSV로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 후에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리셋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랑 리셋 버튼을 통해서 내가 전처리를 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방금 전처리를 한 내용을 취소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전 상태, 다시 원본 데이터셋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다른 모드에서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제 시스템에 저장이 잘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전처리를 완료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모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고요. 보시면 전처리가 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세 번째 있는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모드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2개의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겟이랑 이제 학습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라벨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겟을 데이터 라벨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그럼 얘가 학습을 통해서 파일 네임이라든지 라벨 넘버, 모터 스펙, 이제 RMS, 아까 시간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학습을 해서 이 정답 값을 맞추게 되는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 시간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값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가 뜨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겟으로 선택을 한 데이터 라벨 값을 제외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종합을 해서 어떤 특성이 데이터의 고장 유형인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라벨에 총 5가지 값이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타겟으로 데이터 라벨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류에서도 이제 다양한 거를 분류하기 때문에 다중 분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학습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2개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리더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총 15개, 0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총 15개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매트릭이라고 해서 성능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어큐러시가 정확도인데 모델에 맞게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0이랑 1 사이 값으로 반환을 하게 됐는데 잘 분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모델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중 분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아래에 보면은 학습 모델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다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을 하게 되면은 로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